셰익스피어 그는 과연 누구인 걸까요? 셰익스피어라는 작가에 대해 들어본 적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은 셰익스피어의 업적, 셰익스피어의 영향력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셰익스피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기 전 그의 영향력과 그의 업적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셰익스피어 이전 문학 작품들은 주로 시인, 운명, 기사도, 종교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점점 인간의 감정과 개인성, 현실적 갈등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바로 이때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변화를 극대화하여 현대 문학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네, 아직 무슨 기틀을 마련했다는 건지 뭐가 대단하다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만든 이 대단한 기틀을 이해하기 전에 셰익스피어 당시 문학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알아봅시다. 셰익스피어 당시 고전 문학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제시한 고전 극작법인 삼일치의 법칙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삼일치의 법칙을 지켜서 문학을 만들어야 좋은 작품으로 인정받았던 시대였죠. 그 삼일치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의 일치, 우선 극은 한 장소에서만 벌어져야 한다. 시간의 일치, 24시간 이내의 사건만 다뤄야 한다. 행동의 일치, 혹은 목적의 일치, 단 하나의 주요 플랫만 있어야 한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이런 법칙들을 처음으로 파괴하고 자유로운 극작법을 사용하며 문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현재 저희의 초점에서 바라본다면 대중들이 바라보는 좋은 음악은 음정과 박자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이런 보편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과 같은 충격적인 시도를 했죠. 마치 정해진 멜로디 없이 자유롭게 흐르는 재즈처럼 예상치 못한 정교와 변화무쌍한 리듬으로 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변화였겠죠. 삼일치의 법칙을 파괴한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의 법칙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셰익스피어의 극에서는 사건이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햄릿에서는 덴마크 왕궁, 공동묘지, 성벽 등 여러 장소가 등장하고 여러 장소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맥베스에서 또한 스코틀랜드의 다양한 지역을 오가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의 사건만 다뤄야 한다는 법칙을 깨고 셰익스피어의 극은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 동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로 셰익스피어의 오슬로에서 처음에는 하루 동안 일어나는 듯 하지만 나중에 몇 주간의 시간이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죠.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줄거리만 있어야 하는데 셰익스피어의 작품 한여름밤의 꿈에서는 왕과 여왕의 이야기, 연인들 간의 사랑 이야기, 요정들의 장난 이야기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두 집안의 갈등과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고전주의 연극의 형식을 깨고 더 극적이고 더 현실적이며 더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며 이 덕분에 셰익스피어의 극은 더욱 풍부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까지도 이때 셰익스피어의 감각들을 활용해 현대 연극과 소설의 기초를 다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놀라운 작가이자 시인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혼자서 1700개 이상의 새로운 영어 단어를 추가하고 많은 신조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희곡에서 나온 2만 가지의 단어 중에 2000 가지의 단어는 새로운 단어였죠. 그래서 셰익스피어 시대에 만들어진 신조어들을 셰익스피어의 신조어라고도 부르며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신조어들은 빠르게 일상 속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연극과 영화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중 비극성 유머를 넣거나 희극 속에 심각한 요소를 배치하는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비극과 희극의 혼합을 선보였으며 오늘날 감동 코미디 장르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요 이야기 외에도 부차적인 이야기를 삽입해 극의 풍성함을 더해 오늘날 스토리텔링 쪽에도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아예 셰익스피어의 작품 자체를 각본한 작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작품들 중 하나가 라이온 킹입니다. 작품 라이온 킹은 왕의 죽음과 복수에 대한 햄릿의 줄거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인데 햄릿은 선왕의 죽음에 복수를 선택하고 결국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줄거리였다면 라이온 킹은 선왕의 죽음을 직면한 후 다시 왕위를 차지하는 상황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를 위한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셰익스피어는 캐릭터 내에도 선과 악을 명확하게 나누지 않고 복잡한 심리를 지니게 만들어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며 오늘날 캐릭터 창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화 시장 속 캐릭터들까지 셰익스피어의 흔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셀로의 이아고는 교활한 악당의 대표적인 캐릭터로 자리 잡았으며 햄릿과 맥베스 같은 비극적인 영웅은 다크나이트 속 배트맨 외에도 수많은 캐릭터들이 모티브에 창조되었고 시비아 속 변장과 오해의 설정은 코미디 영화에도 많은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캐릭터 외에도 연출적인 부분으로는 독백과 나레이션, 극 중에 극이 있는 연출, 이런 다양한 연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문학, 연극, 영화, 더 나아가 음악에까지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에 잠깐 말한 내용과 같이 셰익스피어의 입체적인 캐릭터와 그 캐릭터 안의 복잡한 심리 묘사는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햄릿의 내적 갈등과 독백은 프로이트의 정신학에서 무의식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햄릿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했죠. 더 나아가 오슬로의 주인공인 오슬로는 과도한 질투와 의심으로 인해 파멸하는데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편집성 성격장애의 사례로 연구되고 있으며 리어 왕의 노년기 혼란과 현실 부정은 노인 정신병리학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맥베스의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라는 대사는 실존주의적 허무주의와도 관련되는 등 셰익스피어는 여러 학문의 시대를 가르지 않고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음악,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애니메이션, TV쇼, 게임 등등등 현재까지도 거론이 되고 유명한 작가로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셰익스피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정도면 셰익스피어가 충분히 천재 같지 않나요? 하지만 더욱 파고들면 셰익스피어의 천재성과 재밌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양파 같은 작가라고도 부르죠. 까도 끝이 없고 그의 천재성들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셰익스피어에 대해 재밌는 사실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햄릿이 남자가 아닌 여자일 수도 있다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